안녕하십니까. 이주연 TV입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충돌 사건이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 철회해서 사표 내라고 했다 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화재난 시장에 가가지고 같이 돌아오면서 어떤 화해를 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지경으로 처했는데요. 이제 그것은 아마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의 입장 변화하고, 또 김경률, 자기 측근인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그 사람이 언급한 김건희 여사의 방송에서 언급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천에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윤장룡 TV에서도 또 여러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앉히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 정치적으로 검증이 안 돼 있고, 지금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정치 경험도 없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도 많고,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정치권에 픽업한다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비판적으로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검사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사실은 아직 감량 미달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어떻게 총애를 뭘 이쁘게 받는지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급속도로 출세를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향후 이렇게 급속도로 또 만약에 몰락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인사권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요? 원래 민주당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라는 이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총선 슬로건이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함정 몰카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입장이 변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9일 날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 물어보라고 시켰느냐,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또 19일에도 명품백 의혹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판단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입장과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죠. 예. 자, 가해자를 그냥 놔두고 피해자인 김 여사 책임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당내 반발이 이제 생기는데, 그 시초는 자신이 임명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지난 8일에 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김경률 위원은 지난 KBS와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특검의 실체와는 상관없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국민의 반감을 잠재울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던 겁니다. 또 그리고 17일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직접 건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OX로 물어보면 O다.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김경일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자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이 본물처럼 막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금기를 깬 것이 김경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금기를 깨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이 10일 이야기한 거고, 또 17일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18일 하태경 의원은 또 이런 말 합니다. 명품 수수 의혹이 함정 몰카 함정이지만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 입을 뻥긋뻥긋 못 하다가 김경일이가 이제 TV라든가 유튜브에 나오면서 막 최초로 막 용감하게 이야기해버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김건희 이름 석자에 본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김경일 비대위원이 국민의힘과 정체성이 맞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김경일 의원이 비대위원이 되고 나서는 가만히 있다가 수면에 있지 않다가 KBS라든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말을 하니까 김경일 비대위원이 정체성이 뭐냐,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김경일 비대위원은 여러 차례 방송과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국민의힘 싫어한다. 청정내 의원 찍을 것 같다고 자랑한 듯이 떠벌리고 다녔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일 비대위원은 또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나,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자유평등이겠지만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하는 것까지 이제 상당히 많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명품 몰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김경일 비대위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일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까지 공개 지지하면서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강하게 받고 위기에 코너에 몰리게 된 겁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던 겁니다. 뭐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괘씸한 것, 누구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해, 그래요. 그렇게 되죠. 이 같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돌변과 관련해가지고 박준식 자유언론 국민연합 사무총장은 22일 이런 말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디오르백 사건이 함정 몰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에게는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큰 직무유기를 한 게 이 함정 몰카
주도한 최재형 목사를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넘겼다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구속 수사를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실수예요. 먼저 불법적으로 한정 몰카를 찍은 누굽니까? 최 목사를 구속을 시켰어야죠. 그거를 한동훈이가 우두커니 바라본 거예요. 방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처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한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주류 지지자들 요구를 무시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박연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런 말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정으로 국민의 민의를 따라가겠다면 부디 좌익진영 국민의 요구가 아닌 집토끼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요구를 두루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죄질이 아직 나쁘다고 판결이 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주범 김혜경 여사와 국민 세금으로 벌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의상, 장신구 구입 내역 등은 공격하지 않고 수사하도록 촉구하지 않고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 사과를 먼저 거론한 것은 이렇게 유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상당히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자, 그럼 다음 기사를 한번 더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난 다음 사안을 그대로 봐야지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편을 나눠서 볼 부분은 아니라면서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볼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지금 그 백이 어디가 있느냐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품 백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되었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횡령이라고 해서 지금 명품 백이 국고에 귀속되어 가지고 거기 있다는 것은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그래 됐는지 한번 또 확실하게. 그래서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명품 백은 규정에 따라 국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김 여사가 사용한 적이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는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각의 사과 요구에 김정숙 여사가 과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것을 인도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것이 국세 낭비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나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시찰 명분으로 다녀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참 비상식적인 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국고 낭비도 쉬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세상 많이 변했다면서 열린 세상이 되었고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위아래 없이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즉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의 과거 사건들도 못지않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채널A 뉴스에서 서울의 소리는 이미 경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공장을 했던 매체라면서 만일 채널A나 동아일보가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몰래 카메라를 채워주고 현금 300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쇼핑백에 넣어 그것을 받게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그것이 언론인가? 당연히 이런 행위 자체를 공작이 아니고 받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똑같이 분노한다면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이 분노하지 않는가라며 당시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관봉권, 한국은행에서 묶여서 나오는 돈을 갖고 디자이너에게 건넨 사건도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영부인이 관봉권으로 옷값을 지불했는지 지금까지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가 있다고 하며 한 번도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해명부터 제대로 한 다음에 똑같은 잣대로 문제 제기를 하시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신평등 친윤 인사들이 한동훈 비대위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권 내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원총회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향후 거취를 둘러싼 한동훈 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한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는 것을 보고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에게 그만한 정책 역량, 사안 해결의 역동성, 미래 비전 제시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난 13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한동훈 비대위는 강성 지지층 규합으로 일간의 총선 참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 위원장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실 측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 거절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을 홍천 등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여권 내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같은 날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의원총회를 안 할 수 있겠나라며 의원총회 개최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더 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80여일 앞둔 공천 전국의 현역 의원들이 한 위원장을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김경률 자객 공천 등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천 과정 관련 해명과 수도권 의원들의 지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낼 경우에 그 대안이 누군가, 이 원희룡 씨가 전 제주도지사가 이제 슬슬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래 그 원희룡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경계심을 가지고 경쟁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정가의 소식입니다. 최근 불거진 국힘 공천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권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데, 김경률 공천 잡음에 낙하산 공천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안설이 나오는 등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공천 심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경률 공천 잡음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밀접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본주와 자유일보에 통화해서 이런 말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김경률 추천으로 당원들과 대의원들 사이에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오명으로 당의 이미지 쇄신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화통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경률 논란으로 전국 당원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며 향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준비 과정에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한동훈 대안설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의 대안설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희룡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시스템 공천을 천명한 국민의힘의 공정한 공천 룰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경률 공천 잡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이견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화가 났느냐, 한동훈에게 왜 화를 냈느냐. 지난 17일 국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한 행동을 크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연단으로 불러 서울 마포을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형 사고 쳤습니다. 한동훈이가 김경률을 불러가지고 김경률 의원에게 이 사람이 서울 마포 지역에 출마할 것이요 잘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끌어안았잖아요. 대형 사고를 해버린 겁니다. 너무 잘 나간다 싶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한동훈은 아직 그 정치 입문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참.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면 그것을 부정입찰이라 부른다. 한동훈 위원장이 법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앞으로 이건 과연 이것이 윤석열 한동훈의 파워게임인가, 파워게임 전초전인가, 물란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어깨 두르고 일단 봉합이 됐는데 이게 일시적인 봉합인데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그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인가,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한동훈 야심이 발동했고 두 사람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권력의 생리예요. 권력의 생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나 한동훈이가 김건희 호위무사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일찍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에 야심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사건이 물론 불법적으로 몰카로 해가지고 채무사 한 것이 불법인데
어?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그 행실, 언행, 그런 것이 국민들이 아주 그 실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점을 지적한 것이죠. 예?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아니, 비대위원장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람을 바로 구속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불법적인 그 프라이버시 침해로 해가지고 몰카 사건은 중범죄입니다. 그렇게 초기에 딱 지나야 되고 수사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왜 그런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 응? 그것이 패착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패착이에요. 법무장관은 한 게 뭐 있어, 지금. 응? 왜냐면 정치인 야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여기 지금 눈치를 보니까 확실하게 못한 거예요.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매듭을 못 지고. 응? 자,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생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